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수상한 업체를 중간에 띄워넣게 한다? 대장동 비리가, 백현동 비리가, 성남FC 비리가 다 그런 식으로 이재명 측의 수상한 업체나 관계자가 이유 없이 들어가서 벌어진 비리 아닙니까? 그 버릇 못 버리시네요. 저게 공당입니까? 거기 뭐 선관위원장은 도망갔다면서요. 겁날 것 같아요. 저게 어떻게 형사적인 문제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누구를 날리기 위해서 저렇게 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저분들 어떻게 하실까요? 바로 특검 아닙니까? 한 쌍특검이 아니라 삼특검쯤 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당의 공천을 정하기 위한 여론조사 업체가 어디인지 모릅니다. 제가 알 필요도 없죠. 저한테 보고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게 공정한 거거든요. 전 의원을 놓고 지금 공관위와 비대위가 계속 파업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아침부터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은 제가 이끄는 정당이고요. 우리 국민의힘은 그런 게임을 할 정도로 한가하지 않고 저를 비롯해서 모든 구성원이 절실하게 뛰어야 이길 수 있는 정당입니다. 실제로 그러고 있고 모두 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절차가 작동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제가 진짜 뒷구멍으로 공관위를 누구처럼 허수아비 만들고 누구처럼 공관위원장이 뭔지도 모르게 뒷작업을 하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만약에 정말로 그런 게임을 할 거라면 제가 전화해서 이 사람 빼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대부분 이렇게 운영됐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운영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김연아 위원님에 대한 재검토 여부는 제가 독단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어제 굉장히 많은 모든 구성원이 모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제가 논의했던 것입니다. 공감을 받았고요. 저는 민주주의 절차가 오히려 그렇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제가 공관위의 권위를 대단히 존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제보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상한가요? 오히려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이상한 여론조사 업체 막 끼워놓고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절차 아닌가요? 또 하나, 우리 비대위가 요청한 이유나 근거에 대해서 수긍 가시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한 방향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 국민의 눈높이를 감안할 때 저희는 조금 더 엄격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여론조사에 김경기 의원님이 친명이 김현장님 개입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수상한 업체를 중간에 띄워넣게 한다? 대장동 비리가, 백현동 비리가, 성남FC 비리가 다 그런 식으로 이재명 측의 수상한 업체나 관계자가 이유 없이 들어가서 벌어진 비리 아닙니까? 그 버릇 못 버리시네요. 저게 공당입니까? 거기 뭐 선관위원장은 도망갔다면서요. 겁날 것 같아요. 저게 어떻게 형사적인 문제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입장 정확하게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누구를 날리기 위해서 저렇게 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저분들 어떻게 하실까요? 바로 특검 아닙니까? 한 쌍특검이 아니라 삼특검쯤 되지 않을까요? 저희와 비교해 봐 주세요. 저는 우리 당의 공천을 정하기 위한 여론조사 업체가 어디인지 모릅니다. 제가 알 필요도 없죠. 저한테 보고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돈 만지는 홍보업체 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 결정된 후에 통보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공정한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하나의 공정성, 공정한 선거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치르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 양당의 차이를 국민들께서 봐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재명 민주당이 하는 방식은 지금의 국민의힘은 저희를 찬성하든 지지하든 관계없이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이해하시죠? 제가 저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 사법 리스크의 문제가 있었을 때 문제제기 방식도 불러다가 이거 날려 이게 아니라 여론조사 조작해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건 문제가 있으니까 공식적인 문서로 남기면서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공관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정을 한다면 저는 그거 존중할 겁니다. 뭐 저희가 뭐 다른 방식의 역시 거기에 반대되는 의견을 표명한다 하더라도 역시 공식적인 방식을 취할 겁니다. 그게 2024년 대한민국이 마땅히 가져야 할 민주주의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은 국민의 미래 대표 당직자를 선정하겠다고 다시 밝히셨는데 예. 이미 그 자회사를 만드는 거 아니냐, 뭐 위헌 정당 아니냐, 뭐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그분의 생각은 제가 궁금하지 않고요.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의힘에서 비례정당을 비례 후보를 제시하는 것이 저는 국민의 생각에 부합하고 지금 국민이 투표제도에 가장 민주적 부합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결과를 내기 위한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죠. 그게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민주당 계열처럼 표 주는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은 통진당 계열을 부활시키고 조국 계열을 다 살리고 자기들은 창피해서 내놓지 못하는 후보들을 쭉 내놓는 방식,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아니죠. 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 미래, 국민의 힘이 제시할 만한 사람들만 제시할 겁니다. 그 기준에서. 그리고 그분들이 국민들께 선택받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제일 앞장서서 뛸 겁니다. 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노웅래 의원이 포도표에 반발하면서 이제 당대표실에서 단식 농사하고 시작했잖아요. 어떻게 보셨는지. 만약에 대한민국의 상황을 잘 모르는 어떤 외국인의 합리적인 외국인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노웅래 의원과 노웅래 의원의 범죄 혐의를 쭉 알려주고 이재명 의원과 이재명 의원의 범죄 혐의를 쭉 알려주고 둘 중에 누가 국회의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를 물었다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둘 다 감옥에 가야지 왜 국회에 가냐라고 저는 대답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개인적인 신의도 없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처음에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설명할 때 그 과정을 설명해서 뭐 돈봉투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거 가지고 저한테 얼마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별거 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시트콤 찍듯이 부시럭부시럭 하면서 뭐 김남국 의원이었나요 당시에? 그러면서 쇼했죠.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없지 않나요? 근데 왜 이분은 태도를 바꾸셨죠? 달라진 거 하나 있어요.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한테 기소된 범죄가 더 늘어났죠. 노웅래 이 의원의 범죄는 그대로고요. 후보부획정 관련해서 민주당이 부산 의석수 줄이고 전부 늘리는 안을 계속 제안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동안의 취지가 그동안에 있었던 협상 하나 갑자기 딱 까고 이거 받아라 이런 취지거든요. 민주당 상황이 굉장히 혼탁하고 복마전이 된 건 알겠는데 그래도 생각 좀 하고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에 진행된 건 다 뭐예요? 민주당의 요즘의 결정은 다 이런 식이잖아요. 병립형으로 간다라고 바람 실컷 잡고 다 분위기 잡아놓고 어이구 상황 좀 봐라 이게 더 이익되겠는데 라고 하루아침에 뭐 절대 저놈처럼 이재명 대표는 다 위임한다 그러고 그분이 결정하면 그 용단을
찬성, 북한인 줄 알았어요. 이런 결정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이상한 결정들과 즉흥적인 결정들이 결국 2024년의 대한민국을 그 당에 절대 맡길 수 없다는 확신을 들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민주당에서 비명계 의원들 탈당이 이어질 것 같은데 혹시 뭐 영입 의사를 제안하시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온다고 하면 받아주실 의향이 있나요? 제가 그 답을 이렇게 드리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영향과 여러 가지 해석을 가져올 것 같아요. 지금 그 당에서 나오시는 분들의 상황들은 제가 이해하는 분들도 여러 가지 있고 그렇거든요. 보면 그렇잖아요. 누구라 보더라도. 그분들의 정치가 주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제 생각을 너무 상세하게 말씀드려서 거기에 영향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김종인 위원장이 어쨌든 저희 국민의힘의 전신의 비대위원장이시기도 했는데 이번에 개혁신당의 공관위원장으로 합류를 하셨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분은 언제나 매번 모든 선거에 등장하시죠. 그런데 참 특이한 점은 매번 편히 바뀌시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뭐 0점을 받은 의원들이 있다면서 웃음을 보여서 비명계 의원님들이 좀 반발하는 거 어떻게 보시는지랑 오늘 박대수 의원님도 질문하셨는데 그 장면 보고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는 좀 화가 나던데요.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문제 아니잖아요. 그리고 말의 자격을 따질 필요는 없지만 자기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나요? 저는 이번 총선 국면에서 최악의 장면으로 국민들께서 오래도록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그거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맥락. 게다가 그분 웬만하면 저처럼 이렇게 기자님들 앞에 나서지도 않잖아요. 정말 간만에 나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왜 그분이 기자님들 피해서 도망다니는지 제가 알 것 같아요. 저는 그분이 저처럼 이렇게 매일매일 기자님들 뵙고 랜덤으로 질문하면서 그분의 실체를 국민들께 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총선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색깔론 공세가 강해지고 있다, 이런 비판 나오는 것 같아요. 색깔론 공세? 어떤 색깔론 공세인가요? 최근에 통진당 공개적으로 계속 거론하시고 저는 팩트를 말씀드렸잖아요. 통진당이 북한을 추종하고 남한 전복에 대한 팩트가 나와서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정당 판결을 결정을 받고 해산된 정당이잖아요. 그리고 그 정당의 사람 그대로가 바로 이재명의 민주당 계열의 비례정당으로 다수 참여하면서 당선권으로 약속받고 있고, 심지어는 바로 그 정당이 울산 북구 등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당선될 만한 곳에서 민주당이 양보하기로 지금 서로 야합하고 있다는 거가 보도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색깔론인가요? 사실론이죠. 이런 분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밤이활동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이런 것을 막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색깔론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다른 정상적인 정치활동을 비판하거나 폄하하기 위해서 본질적이지 않은 그 사람의 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문제를 삼고 키우는 걸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진당 후신의 문제는 그분들이 이런 식의 친북 활동을 하고 종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반미 활동을 하는 것은 그분들의 본질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취미가 아니라 바로 그 행동을 국회에서 하실 거잖아요. 그럼 그 부분을 지적해서 그 부분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색깔론인가요? 일단 색깔론이라는 말은 저하고는 잘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번 선거에서 판단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소위 말해서 무슨 이렇게 불거지니까 어쩌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확한 팩트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대단히 정확하고 절제되게 말하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다.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그리고 박대수 의원님 말씀하셨는데요. 박대수와 김성태와 저의 마음은 사실 어느 부분에서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개딸 통진당 운동권 세력의 이재명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해서 더욱더 강한 입법 독재를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동료 시민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절실하게 봉사하겠다는 생각. 김성태 의원과 박대수 의원, 이 두 분의 용기와 헌신의 마음으로 우리가 강서울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박대수 의원님도 그렇고 홍문표 의원님도 그렇고 김성태 의원님도 그렇고 우리 당의 절실한 승리를 위해서 용기 내시고 헌신하시는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이야말로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신 분이죠. 물론 저는 그분이 했던 민주화 운동 중에서의 어떤 과격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동의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일이지만 저는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정청래와 함은경을 한번 비교해 보시죠. 진짜 운동권에서 내 힘대로 과실을 따먹을 수 있었던 사람이 정청래입니까? 학원했던 정청래입니까? 그 유명한 함은경입니까? 운동권이라는 과실, 운동권으로서의 어떤 영수증이나 청구서를 시민사회와 정치에 국민들에게 들이밀 수 있었던 사람은 정청래보다는 함은경이 훨씬 위입니다. 그런데 함은경은 횟집을 하고 살았잖아요. 정청래는 그걸 계속 울거먹으면서 정치를 자기들 것인 양 주고받고 있는 중심이 되고 있고요. 저는 운동권 특권 세력, 운동권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운동권 특권 세력을 말씀드린 거예요. 운동권 특권 세력의 청산이 시대정신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권 특권 세력에는 그런 86뿐 아니라 더 종북화되는 통진당 계열의 운동권 세력도 포함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함은경 후보가 용기 내서 싸워주시겠다고 나서주신 것에 대해서 전 당을 이끄는 리더의 입장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함은경 후보와 함께 마포을에서도 꼭 이기겠다라는 다짐을 드립니다. 어제 김영주 부의장께 위원장께서 직접 전화하셨다는 보도 있었는데 어떤 말씀 나누셨고 화답 받으셨나요? 제가 여의도 문법에 그렇게 익숙치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비공개로 한 통화 여부, 내용은 당연한 거지만 통화 여부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공개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예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누구처럼 다 녹음해서 까야 되겠습니까? 그건 적절하지 않은 것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예의도 저희는 여의도에서 지켜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한겨레 성 기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있잖아요. 신 기자님 말씀하신 그 야당에서의 어떤 그런 것을 제가 접촉하고 이런 부분도 제가 어떤 입장이라든가 어떤 구체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어떤 정치적인 결단에 영향을 주게 될 거예요. 주변에서도 막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저는 제가 이 장면에서 등장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공개적으로 먼저 등장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럼 임대식 후보가 단수 공천돼서 논란이 좀 있는데 실제 공간위도 그렇고 비대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 상대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더 지지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선 없이 단순 신청이 된 데에 대해서 반발이 큰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대 후보의 주장을 주로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게 팩트 여부는 제가 확인해 드릴 문제는 아닙니다만 공천은 이런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기기 위한 공천, 공정한 공천, 그리고 설득력 있는 공천. 그 기준에 맞춰서 공관위가 한 겁니다. 자, 만약에 진짜로 거기다가 어떤 방향성이 있었다면 제가 오더 줬겠죠? 그렇죠? 자, 기자님, 거기 제가 등장합니까? 비대위에서 자, 들어오십시오. 제가 등장하지 않죠? 거기에.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어떤 후보님들이 계실 때 저는 어떤 후보님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우리 국민의힘의 중요한 자산인 분들이 경합하고 승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장점들이 있겠죠? 인지도나 그간의 어떤 경력이라든가 앞으로의 표 확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강점이 있고 약점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었을 때 하나로 쉽게 모여지는 결과가 있을 수 있고 그러지 않지만 갑론을박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저희가 만들어진 룰은 어떤 것이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가급적이면 합의를 이루어 보되 그게 안 되면 다수결 가라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당이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면 전화해가지고 이 사람 이랬겠죠. 그렇죠? 지금 우리 국민의힘은 제가 이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제가 이기는 방향을 하기 위해서 제 사심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나올 수 있는 결과입니다. 자, 그 결과가 나중에 진짜 테이프를 다 뒤로 돌렸을 때 우리가 과거를 해고할 때 맞는 결과인지 아닌지 여부는 그때 우리가 얘기해 봅시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시스템으로 낼 수 있는 공정한 결과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지역의 특수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점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우리의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 중에서 누구를 밀어야 되고 누구를 뭐 사적으로 친하니까 이런 식의 고려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기기 위해서는 아니 이런 구도에서라면 이 사람이 나가는 게 옳지 않아? 아니면 그래도 이게 그래도 낫지 않겠어? 이런 논의죠. 대단히 건강한 논의 아닌가요? 민주당처럼 이재명과 친하냐 정진상과 친하냐 이런 이재명을 위해서 봉사할 것이냐 이재명을 사랑하느냐 이런 논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공천에는 정답이란 건 없어요. 그렇지만 너무 길게 끌지 않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어떤 불협화음이라든가 잡음을 봉합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정도로 시간을 빨리 끝내야 되고 그리고 결정하는 쪽에서는 결단력 있게 해야 된다. 이게 제 주문이고 저는 그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과정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관여할 수 있지만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우리 당이 나름대로 지금까지 공천이 순항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의 공천에서 어떤 한 사람이 좌지우지하거나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세력이나 이런 쪽에 의사가 관철되는 구조는 단연코 없습니다. 있으면 알려주세요. 있으면 알려주시면 제가 그걸 반드시 막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희는 국민에게 정말 사랑받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국민께 사랑받는 길일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룰대로 해서 결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마음으로 승복하게 하는 것이 하게 유도하는 것이 저희 공천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다해야만 저희는 소수당이에요. 인재풀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제 리더십의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마음을 4월 10일까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마치겠습니다.